자, 오늘 좀 저희가 일찍 시작했더니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직 뭐 접속을 못하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유난히 오늘따라 또 정치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 정치부의 시간이 아직 이게 좀 겹쳐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 기자, 이은혜와 조현수 재판에 넘겨졌죠. 네, 인천지검이 지난 4일에 이은혜와 조현수를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만인데요.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 살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을 살해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이 남편을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고립을 시켰고 이로써 이은혜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자, 팀장님, 추가 압수 물품이 있는데 무려 휴대폰이 5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조현수랑 이은혜를 재판 뒤 일주일 후에 그 은신처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을 압수영장을 받아서 압수하는 과정에서 안방 찬장에 숨겨놓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뭐가 발견했냐면 노트북 1대, 그다음에 휴대폰은 무려 5개나 돼요. 저 대포폰이죠? 그리고 USB, 그렇죠. 대포폰이죠. USB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숨겨놓은 거죠. 이걸 추가 압수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분석을 할 거예요. 포렌식도 할 거고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자금 이동이라든가 도피자금 출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은혜나 조현수가 체포당할 때 그걸 미리 없애질 못하고 남겨놓은 거를 압수액으로 다 찾아낸 거죠. 예. 아주 검찰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진짜 선수들이에요. 도피 계획이 물론 뭐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진 못했으나 네. 계획은 정말 화려하게 짜놨더라고요. 자, 이은혜가 지인한테 보냈던 그 메시지에 따르면요. 주인 검사의 인사 이동 시기를 얘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2023년 2월 달에 인사 이동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때쯤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조현수 얘기도 합니다. 조현수의 기자회견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문 보면 강압적으로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도피는 하되 언제까지 하고 혹시나 검거가 되거나 자수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런 기자회견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건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뛸까? 입니다. 자, 이 기자. 계곡 이 사건 당시에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정황이 있었길래 윤 씨가 이은혜 말에 저항하지 못했을까 다들 의아하셨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은혜는 사건 당일에 자신이 생리 중이어서 물놀이를 할 수 없다 이런 걸 여러 차례 밝힌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걸 윤 씨에게는 협박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겁니다. 윤 씨가 다이빙하는 걸 좀 두려워하자 이은혜가 당신이 안 뛰면 생리 중인 내가 뛰겠다라고 강요를 했고요. 조현수는 윤 씨가 뛰어야 뭐 우리가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들었습니다. 이에 윤 씨는 이제 생리 중인 이은혜가 뛰느니 자신이 뛰고 말겠다라고 생각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뛰어. 오빠가 뛰어야 우리 집에 다 갈 수 있어. 그래도 안 뛰니까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 생리 중인데 그럼 내가 뛸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윤상엽 씨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왜 그렇게 그러면은 계속 뛰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갔느냐? 그날 보험 자기들이 이 윤상엽 씨의 사망보험이 들어오는 만기가 막 이제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다이빙을 해서 사망을 하게 만들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자들은 조바심이 났겠어요. 자, 그런데 이 계곡 사건 전에 바나나 보트를 타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정말 유사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죠. 잠깐 보고 가시죠. 오빠 심심하니까 놀이기구라도 타자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 같이 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타고 나서 오빠 한 번 더 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타 이런 식으로 해서 싫다 이제 그만 타고 싶다 나 너무 춥고 그만 타고 싶다 했는데 계속 타라 하는데 또 계속 싫다 이렇게 하다가
아, 그러면 내가 탈게 이러는 거예요. 여자 씨가 자기 응. 했다. 응,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빠 타시면 내가 탈게 이러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탄다고 하니까 너가 왜 타? 차라리 내가 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은혜야 내가 탈게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싫어하는 표정 누가 봐도 저건 싫어하는 표정인데 억지로 가서 타는 거죠. 자, 소장님 그러니까 바나나 보트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계곡으로 간 거잖아요. 네. 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완력을 써서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계속 그냥 말로 그냥 그냥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 넣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정말 더할 나위 없을 만큼 계획적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바나나 보트 때도 그렇고 계곡 때도 그렇고 일단은 이 윤 씨가 착한 마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딱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은혜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더 어렵다. 그리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조연수한테 나도 너처럼 은혜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고 조종을 했는데 그런데도 어째 바나나 보트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그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계곡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게 더 진화가 돼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작정을 해서 오빠가 다이빙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가. 끝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나 생리 중이야. 이게 부인이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생리 중이라고 하는데 아 그럼 네가 다이빙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남편 별로 없는 데다가 예.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얼마나 거기서 그 이은혜가 또 미워하고 경멸하는 표정을 보낼까 봐 이런 것들로 심리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압력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상엽 씨 유족들이 이은혜 조현수의 엄벌을 탄원하는 이 부탁 탄원서에 동참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5일 한 인터넷 카페에 그 윤모 씨 있잖아요. 사망한 분이 누나라고 하신 분이 그 글씨를 올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탄원서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탄원서가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이제 그 지금 이은혜 씨 말하는 겁니다. 10대 때부터 아마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20대도 그렇고 30대까지 그랬는데 도대체 이은혜 씨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대체 뭘 배웠느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살았냐고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또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사망한 동생이 어떤 호의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살해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은혜를 이제 재판 중에 만나지 못하니까 나중에 물어본다고 하는데 물어볼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은혜 조연수는 처벌을 받아가지고 오래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 한창 후에 봐야 될 건데 그 누나가 눈물 어린 탄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글 보신 분들이 그 엄벌 탄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우리 채팅창에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소장님 저희가 네. 이런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 윤상엽 씨의 유족들이 윤상엽 씨 장례식 빈소를 차렸는데 갑자기 애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은혜가 자기 딸이래요. 근데 우리 입양했다고 그걸 당일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걸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지만 그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실은 남편의 아이다, 입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날 식구들이 다 너무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생각하기에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입양했다라고 얘기한 건 이 아이는 당신의 조카고 손녀니까 인정을 해라. 또 그 얘기는 이 아이한테 이제부터 나오는 어떤 돈이나 이런 거는 다 이 아이가 고 윤 씨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받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게 아닌지. 그러니까 내 동생의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누나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대로 계속 다 착취를 하고 이제 죽고 나니까 자기의 예전 남자하고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입양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나중에 뭐 혹여 윤상엽 씨의 부모님이 사망하시거나 그럼 나오는 그 유산을 그렇죠. 그거를 또 이 애가 상속하게끔 아니 너무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까 검찰이 오히려 대신 맞습니다. 나서서 상속이 이제 피대로 되는데 예외가 입양입니다. 대습 상속을 하죠. 혹시나 윤상엽 씨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망했을 때 이미 죽은 피상속인 그게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승계에 맞게 자식 손자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대습상속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이은의 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맞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입양이 가능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에 하자가 있을 때 입양 취소라든지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검사는 공익의 대상자니까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하자가 너무 크다. 어허. 입양이 당사자 예컨대 윤상엽 씨하고 딸하고 입양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의 없이 그냥 했는 거기 때문에 입양 합의가 없는 곳에 해당하고 이것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박 해서 변호사님, 무효 소송을 제기한 그러니까 겁니다. 보다 못한 검찰이 그렇죠. 대신 취소 소송은 이제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하. 아, 진짜 저희가 뭐 이은혜 사건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야,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진짜. 예, 정말 너무너무 황당하고요.